자, 그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9조 제1항 전담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 지원 금액을 받으려는 재보험 사업자는 장관들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원래 우리 내용 나왔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체크해볼게요.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제1항에 따라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그러니까 보험료 또는, 원래 이제 구체적인 조문으로도 우리가 앞에 봤는데, 그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은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장관을 정부라고 봤을 때 장관들을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하는 거는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제 재보험 그 보험 가입자한테 이제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재보험 사업자한테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험금은,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은 지급금 할 때 뭐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보험료예요. 계약자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하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그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법 제19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험료니까 보험료 지원이면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하는 거겠죠? 그쵸? 지원하는 경우에 재보험 가입 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재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약정 기간에 관한 사항. 앞에서 봤는데 뭔가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죠? 그래도 그냥 한번 볼게요. 편안하게.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재보험 약정의 변경, 약정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 지급 및 보험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재보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그리고 이제 17조 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익과 직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 이 기출문제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이 과목 시험의 경우에는 뭐뭐하지 않은 것은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냈을 때 뭔가 답이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1과목처럼 좀 사소하게 조금 틀린 거를 골라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좀 확 틀리게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보면은. 제18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그러니까 기금 관리에 관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뭐 몇 주 써놨는데, 결국에는 장관들은 기금 관리 운용 이거를 농금원에 위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보면은 이제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회계 업무, 그리고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뜻이가 기금관리 운용 회계 업무도 하죠.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기금관리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그죠?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농금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죠? 섞어서 하지 말라 그러죠, 항상.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당연히 그 기금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뭐 표시해볼까요? 제19조 기금의 결산. 기금 수탁 관리자는 해기 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우리 장관들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장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관들은 기금관리 수석자로부터 제출받은 이 기금결산 보고서를요, 검토도 하고,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2월 말까지, 그니까, 15일날, 뭐 14일날 딱 줘버리면은 이건 뭐 2주도 안 남아요. 그죠?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또 이 장관들도. 같은 장관이지만, 이 기금 그 결산 보고서는 또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랑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2월 말까지. 그래서 2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개념 없는 친구들 아니면 좀 더 일찍 줄 겁니다. 제1항의 기금 결산 보고서에는 단 각 회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결산 개요. 이거 벌써 느낌이 숫자 딱 나오는 게 이거 보기 내기도 좋겠죠? 수입, 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리고 그 밖에 그 결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이게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결산 보고서를 보내는 건데, 이제 많은 이런 보고서들이 앞에 개요를 꼭 달아요.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 개요를 이렇게 꼭 앞에 놓습니다. 좀 큰 눈, 한눈에 쭉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꼭 첨부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 복잡해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요. 결국에는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단 각 호의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은행에 그냥 넣어놓던가, 아니면 국공채를 사든지, 아니면 그 밖에 뭐 증권을 매입하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증권을 매입하든지, 주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기금이 뭐 어디를 많이 샀네, 이런 내용이 연금하고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1조 통계 수집 관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또 누가 할지 좀 느낌 오지 않나요, 벌써? 안 오나요? 이쯤 했으면 올 때도 됐는데. 장관들은 수집 관리,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야겠죠.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장관들이. 그리고 이게
어디에 의탁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오기 좋거든요, 사실은. 자, 볼게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통계 관련해서요.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소협은행, 그리고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이렇게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되죠.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료를 한정기간 또는 보험 계리업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허가받아 설립한, 장관 허가받아 설립한 영리법인. 뭔가 좀 계속 반복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농업정책 금융농금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돼요. 그쵸? 뭔가 일을 했으면 그냥 뒤로만 하고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시를 해야 돼요. 공명정대하게 하라는 느낌인 거죠. 네. 제22조 시범사업의 설치. 재해보험 사업자는 시범사업을 하려면 단 각 호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상 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그리고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어떤 상품 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얼마나 재정지원이 주고받고 이게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지퇴 없이 다음 각 호에 사항에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들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사항, 어떻게 계약을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나서 보험금 지급 등 이렇게 한 것들을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을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들도 나타났겠죠. 이제 그러려고, 그런 거 보려고 시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 사업을. 그죠? 그러면 이제 운영을 이렇게 했고 문제점들이나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총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시 한번 연장해 볼 건지, 그 수준에서 아니면 확대해서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해서 어떻게 내용을 써야 되겠죠? 시범사항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 도입 가능성을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그쵸?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할지 안 할지를 검토 평가해야 되잖아요. 제22조의 2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제출. 이거는 먼저 날짜부터 보면 31일까지 해야 돼요. 아까 앞에 우리가 2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거, 2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 거 있었죠? 네.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제출. 보험가입 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전년도의 성과 분석. 전년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 계획.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계획, 그리고 보험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리고 그 밖에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업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금 보면 해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보상하는 그 재해 범위를 이렇게 자꾸 늘리려고 하고요. 법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입하는 그 농가를 늘리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보험이 대수가 많아져야 이 보험이 또 그 잘 되는 보험이 되잖아요. 가입한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게 진짜로 의미가 별로 없는 또 보험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 가입 촉진에 좀 포커스가 전반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입자를 많이 늘리려고, 그러니까 보상하는 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또 가입자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벌크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너무들 보험 같은 걸 안 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제22조의 3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는 이 재보험 그 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이 밑에도 다 주민등록 그 번호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재보험 사업자는 그 보험계약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 관한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도 장관은 다음 각과의 불가피한 경우 역시 주민등록 처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네.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왜냐면 한 사람당 주민등록번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일단 추세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하면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거만큼 조금 명확하게 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그리고 재보험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이런 걸 할 때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도 사용할 수 있다. 처리를. 제22조의 4 규제의 재검토. 농축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년마다예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년마다는 한 번씩 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이 그게 지금 이게 타당한가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봤을 때요, 이 정도면 타당하다 싶을 수 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평가 기준들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